자, 일단은 우리는 자, 이렇게 식사하기 전에 콜앱을 만들었을 때 지금처럼 세션이 끊어졌다고 나오시는데 다시 연결 이렇게 하셔가지고 현재 이 좌측의 항목도 지금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돌려보세요. 다시 한번 돌려보실 건데요. 현재 상태에서 우리는 여기에 그죠? 네. 데이터를 올렸어요. 드라이브 안에 마이 드라이브, 죠? 그 밑에 오늘 날짜로 폴더 하나 만들어서 입력을 이렇게 하셨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요거. 자, 제가 요 폴더가 이렇게, 죠?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예제 파일에 해당하는 거, 유닛02가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유닛02의 서울.csv 파일 따다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보여요. 데이터가 여기에서도 이렇게 보입니다. 보이는데 여기 지금 봤더니 위에가 깨져 있어요. 이 위에가 깨져 있다는 거는 이게 한글에 해당하는 거가 정상 처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이 파일 원본 데이터 파일이 지금 좀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자 이렇게 2018년도 3월 28일까지 데이터가 보이네요. 여기는 그죠? 그래서 이 서울.csv 파일, 이 파일에 해당하는 거를 우리가 한번 가져와 보실 거야. 가져와 보실 건데요. 자, 요 밑에다가 한번 해볼 건데, 위에서 우리가 코드를 입력을 했던 거가 이렇게 있어. 코드를 입력했던 거 그대로 복사를 하시고요. 지금 뭐만 바꿔보실 거냐면요. 요 부분에 해당하는 걸 바꿔보실 거예요. 요 부분에 해당하는 걸 바꿔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꾸는 방법이, 여기 땡땡땡 선택하시고, 이 경로 복사에 대한 걸 선택하셔서, 여기에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조금 길이가 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컨텐츠 밑에, 드라이브 밑에, 우리가 구글 드라이브에 연동하시면, 이 땡땡땡, 땡땡 위에 가시면, 뭐가 되어 있냐면요. 컨텐츠라고 되어 있고, 이 컨텐츠 밑에, 드라이브라고 하는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드라이브에 해당하는 거, A, B, C, D 이렇게 되어 있네요. 쭉 갔더니 찾기가 어려우면 여기서 찾으시면 돼요. 드라이브 이렇게 이렇게 드라이브 이렇게 찾아주시면은 자, 여기 안 보인다. 자, 여기에서 요거 컨텐츠 밑에 드라이브 여기인데 그렇죠? 자, 이렇게 찾아주시면 이렇게 검색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검색이 되실 거고 그 밑에 마이 드라이브라고 돼 있어요. 이게 내 구글 드라이브예요. 구글 드라이브고 그 안에 우리는 2301119 이렇게 하시면 이 폴더가 보이고 이 폴더 밑에 유닛02 그지? 유닛02 거기 안에 서울.csv 파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지? 여기까지 잘 찾았는지 예,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잘 찾아지셨다 하시면은 숫자 5 한번 입력해 보세요. 숫자 5 한번 입력해 보세요. 예, 요거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챕터마다 지금 유닛 02를 할 건데 유닛 03에 갔을 때도 요거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hift Enter 한번 해보시죠. 자, Shift Enter 이렇게 하게 되면은 데이터가 위에서 했던 것처럼 나오셔야 됩니다. 그죠? 얘는 어떤 차이냐? 얘는 지금 우리가 구글 드라이브에다 올려놓은 거 가져온 겁니다. 그죠? 로컬하고 이제는 빠이빠이. 로컬에서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로컬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고, 지금 구글 드라이브에서 가져온 거고, 이거는 구글 드라이브에 계속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코드를 돌리면 데이터를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에 해당하는 곳에, 데이터가 없어도 정상 동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웬만하면 요즘에는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그죠? 15기가가 조금 모자르다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의료 결제하셔서 1테라 혹은 2테라 저는 2테라짜리 그 결제를 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데이터 하나 이런 거가 넉넉하지 않으면은 예를 들면 어떤 거요? 영상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 이런 것도 이제 처리할 수 있도록 제가 용량을 좀 넉넉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교육을 할 때 이 교육에 대한 결과 자료도 구글 드라이브에다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정상적으로 지금 잘 로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잘 되셨으면 숫자 5, 죠? 두 분은 지금 입력을 하셨고, 자, 여기까지 잘 안 되시나요? 나머지 분은? 지금 네 분이서 듣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나머지 두 분도 잘 올라오고 계신가요? 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교재 페이지는 43페이지 나가고 있네요. 43페이지 나가고 있고, 여기서 주의할 거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지? 자, 일단은 첫 번째 포인트는 각 행의 데이터가 대괄호로 둘러싸여 있대요. 어떤 얘기냐? 여기요. 자, 각각의 행들이 대괄호가 돼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리스트 데이터 타입이죠. 리스트 데이터 타입이고 리스트 데이터 타입에 해당하는 걸 통해서 인덱스랑 슬라이싱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여기에 0번지,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이거죠. 또요. 반대로 음수 인덱싱에 해당하는 걸로 한다고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1번지, 마이너스 2번지, 마이너스 3번지, 마이너스 4번지, 마이너스 5번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맨 마지막에 해당하는 열, 요게 이제 최고 기온에 해당하는 열이에요. 그래서 이 최고 기온 열을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해볼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 그런 것들을 확인이 됐고 두 번째 보이는 각향의 데이터가 작은 따옴표로 둘러져 있다. 라고 돼 있어. 그래서 여기 각각의 데이터 앞뒤에 이런 것들 보이시나요? 앞뒤에 이런 것들 봤더니 뭐래요? 아, 이거는 문자 데이터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문자 데이터가 되게 되면은 이 데이터 자체를 분석을 하게 되면은 분석해야 되는 거 몇 도,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죠? 0.8도 이걸 뜻하는 거잖아요. 요거 0.8도를 뜻하는 거, 이건 0도를 뜻하는 거고, 이건 1.2도 이렇게 뜻하는 건데,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가 뭐요? 숫자로 변경이 돼야 얘네 가지고 평균에 해당하는 걸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수치 계산에 해당을 하기 위해서는 이쪽을 무슨 데이터? 지금 소수점이 있는 데이터죠. 소수점이 있으니까 플롯 데이터형으로 바꿔야 된다. 플롯. 자, 이렇게 이제 바꿔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에 해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해보겠다. 그죠? 그래서 문자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기온의 크기 이런 것들 비교하려면 실수 형태로 변환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데이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는 긴 데이터를 모두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내용이 너무 길어요. 내용이 너무 긴데 그 중에 누락된 날짜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원본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 잠깐 다시 저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도 뭐 나중에 볼 수 있으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원본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 샘플 유닛02 이렇게 좀 받아놓은 거 얘잖아요. 얘를 우리가 예, 연결 프로그램에 엑셀로 열게 되면 이렇게 나오시는데, 자, 이렇게 나오시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거를 우리가 한번 볼게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자, 1950년도 9월 1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되는 거를 우리가 필터를 한번 좀 걸어 볼게요. 자, 홈 가서 여기에 정렬 및 필터 이렇게 걸면은 이렇게 나오시죠. 여기에 자, 데이터가 쭉 나오고 있는데 이 교재에서 봤더니 1950년도라고 돼 있습니다. 1950년도. 그래서 쭉 이제 데이터가 많아가지고 그런가 많이 켜놔서 그런가 조금 버벅거리는데 자 여기에 1950년 9월 1일 데이터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날짜 필터에 해당하는 거에 같은 1900 1950년도 09월 01일 자, 그렇게 따지게 되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부분부터 데이터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필터링을 걸어 볼게요. 날짜 필터에, 1950년도 9월 달로 한번 해볼게요. 이후, 죠 이후. 이렇게 해서, 1950년 09, 예, 이후, 이렇게, 죠 그래서, 01을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02라고 제가 잘못 입력한 것 같아요. 이후 해서 확인을 하시면, 이후
그리고 또는, 예, 포함이 좀 들어가 있는 상태, 이유 또는 같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만, 1950년도 9월 1일에 해당하는 날짜부터 데이터가 쭉 없어요. 그죠? 쭉 지금 없는 걸 보실 수가 있다. 자, 이거는 제가 아마 서두에 잠깐 얘기를 했을 거예요. 서두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이제 1950년도 9월 달부터 왜 이게 누락이 됐을까를 쭉 봤어요. 봤더니만, 이때 누락된 시기에 이유가 1950년대 뭐가 있었어요? 6.25가 있었어요. 그죠? 6.25 때 이 기록하시는 분들도 피난 가셔야죠. 죽을 순 없잖아요. 그죠? 피난 가셔야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각각의 업무들이 다 마비가 됐겠죠. 그죠?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이 1950년도부터 이렇게 누락이 된 부분들이 쭉 있더라. 그죠? 데이터가 이렇게 어디까지 누락이 됐었냐면은 쭉 봤더니 자, 여기 쭉 봤더니 1953년 한 3년 정도 그지? 전쟁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렇고 자, 그러면 뭐 전쟁은 뭐 3년이 아니더라도 기록할 요 시기가 3년 동안 못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고. 자, 2017년도 10월 12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 필터 이렇게 가서 여기도 2017년도 10월 12일을 날짜 필터를 한번 걸어 볼게요. 같은. 자, 네. 2017 다시 10월 12일 이렇게 걸었더니 여기에 최고 기온에 해당하는 게 빠져 있네요. 자, 그래서 자, 최고 기온 데이터 왜 누락됐을까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 뭐 모든 데이터가 누락된 게 아니고 그죠? 뭐다? 어, 비교적 최신적 2017년도면 지금 5년 전쯤 되죠? 되는데 값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류로 추측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데이터를 밀어 넣을 때 혹은 사람이 하나씩 하나씩 일일이 넣다 보니 밀리거나 혹은 여기를 빠뜨리거나 이런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는 항상 완전 모결한 게 아니라, 그죠? 항상 좀 쓰레기 같은 거다로 보시면 돼요. 처음에는 쓰레기 같은 거고, 이 쓰레기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분리수거 같은 걸 좀 하고, 그 빈셀 같은 거, 이런 거 없애는 걸 분리수거라고 좀 표현한 겁니다. 자, 하고, 그거를, 이 머신에 넣어야 된다. 그거를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원본 데이터에 대한 걸 확인해 봤어요. 아, 빈셀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됐고요. 그러면 일단은 맨 위에 있는 걸 헤더라고 하거든요. 맨 위에 어떤 걸 헤더라고 하냐면은 아까 우리가 필터 걸었던 것들을 헤더라고 해요. 여기는 안 나오나? 아마 여기는 이 데이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중간에 아마 어,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니까 이게 돌렸을 때 메뉴에 나오는 애들 있죠. 그 날짜 지금 이렇게 지나갔죠.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 메뉴에 있는 얘네들을 뜻해요. 얘네들을 헤더라고 합니다. 얘네들을 헤더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 요 헤더에 해당하는 건 필요가 없어. 이 밑에 해당하는 것부터가 실질적으로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얘를 스킵을 좀 하셔야 됩니다. 혹은 얘만 따로 저장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에 해당하는 거를 우리가 한번 볼 거예요. 그런 내용 볼 건데 자, 수많은 데이터 중에 우리 표지판 같이 이렇게 하는 역할, 우리는 열머리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열머리글에 해당하는 거를 따로, 그죠? 저장할 거다. 혹은 스킵을 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자, 헤더를 별도로 저장하려면 next 함수를 사용한대요. next는 그 다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행을 건너뛰는 함수입니다. 얘는. 자, 그래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작성 중에 자, 요거 그대로 복사할게요. 복사해서 밑에다 넣을 건데요. 이 교재가 중간중간 지금처럼 이렇게 들어갈 거야.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거 다 똑같은데 뭐가 추가됐다? 자, 헤더라고 하는 변수 요 라인이 추가가 됐고 프린트 이렇게 추가가 됐어요. 포구문이 없네요. 여기서는. 그치? 그래서 데이터를 읽어오자마자 일단은 헤더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next 변수에 뭐라고 돼 있어요? 데이터라고 넣었어요. 데이터 여기. 그래서 전체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를
next 데이터라고 돼 있으면은 처음에 이제 열리면 여기가 0이에요. 여기가 0이고 next 이렇게 가시면 이 부분이 next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next 함수는 그 다음으로 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해당하는 게 첫 번째 이 머리글을 뜻하는 거고 이 머리글에 해당하는 거 정상적으로 들어오는지를 헤더라고 하는 거를 프린트 구문으로 이렇게 한번 찍어 봅시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찍어봤더니 우리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렇게 나오네요. 그치? 그래서 날짜부터 최고 기온에 해당하는 열머리글이 저장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얘네들만 일단은 따로 관리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헤더라고 하는 변수지 거기에 대한 거를 출력을 했더니 next 함수를 이용해서 첫 번째에 해당하는 거를 가지고 올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했고 next 함수는 결국에는 뭐예요? 첫 번째 행을 읽어오는 이런 함수다. 그럼 next 두 개를 하면 이 데이터부터 읽어오는 거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것도 그대로 복사할게요. 그대로 복사하셔서 밑에 가고 밑에 가서 이번에는 뭐예요? 데이터에서 그 넥스트를 통해서 열머리글을 뺐어. 뺀 다음에 뭘 하죠? 이거는 없애고 포인 구문을 이렇게 달았어. 포인 이렇게 달아서 자 현재 넥스트 헤더 정보가 빠진 데이터예요. 여기서는 헤더 정보가 빠진 데이터를 low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넣고 그거를 어떻게 하자? 프린트로 찍어내자. 자 이렇게 찍어내게 되면은 결과에 해당하는 거가 이렇게 시작을 한다. 그죠? 1907년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1907년부터. 근데요. 이게 돌아가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돌아가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 여기에다가 나중에는 뭐 점 헤드 이런 것들을 붙여줄 거예요. 점 헤드라는 걸 붙여주면은 앞에서부터 데이터 5개만 이렇게 이제 하실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날짜부터 최고 기온에는 출력이 안 되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행부터 출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실제 데이터부터 출력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현재 기온 공공 데이터에 해당하는 걸 가지고 있고 여기에 해당하는 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사용하면서 익숙하게 만드시면 된다. 처음에는 이게 남이 만든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죠?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쓰다 보면 이해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데이터가 이렇게 1907년대부터 들어가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의 호기심으로부터 이 데이터를 한번 만져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 이 기온 데이터이기 때문에 앞에서 소대에서 만들었던 것처럼 그 얘기를 했던 것처럼 어떤 거? 내가 내 생일 때의 온도 데이터를 가져다가 이 온도가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그대로인지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를 하고 싶다. 이런 것들. 그래서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매력적인 데이터 이런 것들 보면서 궁금증이 생기더라. 여러분들 지질학과니까 지질학과에서 제공하는 공공 데이터를 받고 받아서 여러분들의 도메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도메인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지적인 내용들을 대입을 해서 이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죠? 이 데이터한테 어떤 거가 그죠? 분석이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여러 번 보다 보면은 뭐요? 데이터를 보고 질문이 생긴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자 이렇게 이 데이터 갖다가 질문이 나오면은 될 것 같아요. 서울이 가장 더웠던 날은 언제였을까? 이 데이터는 서울 데이터죠? 얼만큼 더웠을까? 그래서 일자와 온도, 그죠? 일자와 온도에 해당하는 것을 보여줘. 이런 뜻이고 일교차가 가장 큰 시기는 1년 전 언제일까? 일교차라고 하는 거는 일 자체가 하루죠. 하루의 차이죠. 그래서 그 온도 값이 예를 들면은 오전에는 10도였다. 오후에는 20도였다. 그죠? 뭐 밤에는 30도였다. 이렇게 되면은 제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겠죠. 30에서 10 이런 식으로 빼면은 일교차가 20이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 일교차가 가장 큰 거 이런 거는 자, 여기 있는 데이터 중에 우리 데이터 중에서는
이 뒤쪽에 두 개에 해당하는 데이터, 뒤쪽 두 개라고 하는 거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 뒤에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얘는 최저 기온이고요. 얘는 최고 기온이에요. 그래서 최고에서 최저를 빼면은 일교차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고, 자, 겨울에 언제 가장 추울까? 겨울은 12월, 1월, 2월이 있는데, 이 중에 가장 추운 달이 뭐 언제인지, 이런 거. 가장 덥다고 알려진 대구보다 서울이 더 더운 날은 언제일까? 그래서 지금 서울 데이터만 가지고 있는데 대구 데이터도 추출을 하셔서 대구와 서울에 해당하는 거를 비교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말고 실제 데이터에 해당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죠? 그 지인들한테 해봤다 이 얘기죠. 그래서 지인들한테 해봤더니만 정확한 답을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었죠. 정확한 답은 데이터에 있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거는 얘기를 하겠지만 디테일하게 몇 월 며칠자가 가장 더웠어 이런 것들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답에 해당한 걸 데이터에서 찾아낼 거고 지금 찾게 될 답도 영원한 답은 아니다라는 거 그지? 그래서 데이터가 달라지면 당연히 답도 달라진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이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데이터가 달라도 분석하는 이 방법을 알고 있으면은 데이터가 달라져도 우리가 코드 짜는 거는 동일하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코드에 해당한 거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실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자, 3장에는 서울이 가장 더웠던 날은 언제였을까라고 되어 있는데,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이 새 파일을 하나 만들 거예요. 자, 파일에 드라이브에 사본 저장 이렇게 하셔가지고 지금 파일에 해당하는 거에 복제본을 만들어낼 건데 이 복제본을 만들어내면은 현재 우리가 코드 짰던 거에서 코드가 있으니까 좀 이해하고 할 수가 있어요. 이해하고 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어내고요. 현재 이 뒷부분에 해당하는 거 있죠. 뒷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좀 바꿔낼게요. 자, 3장이에요. 3장이고 서울이 여기 바꿀게요. 서울이 가장 더웠던 날은 언제였을까? 이거고요. 뒤쪽에 의사본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떼세요. 이거 없애시고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 날짜로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어 내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데이터 중에 마지막에 해당하는 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이거 지워주으면 MZ. 그렇죠? 네, 다시 살리는 거 MZ예요. 자, 컨트롤 MZ 이렇게 하시면은 지금 좀 살아납니다.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준비가 되셨으면은 숫자 6 한번 입력해 보실게요. 새 파일을 하나를 만들었고 거기에 대한 것 중에 맨 마지막 코드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지웠어요. 지웠고요. 자, 우리 진도를 나가보죠. 그러면 혹시 친구로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에서 서로 찾지 못해서 헤맸던 경험이 있나요? 뭐뭐 건물 카페에서 만나라고 했는데 건물의 카페가 여러 개일 수도 있고 카페 아닌지 바뀐지 모를 경우가 있죠. 그럴 때 뭐뭐 건물 1층에 있는 어떤 카페에서 만나라고 더 디테일하게 질문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지? 자, 그래서 대화를 나눌 때는 서로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면서 궁금한 점 이런 것들을 떠올릴 때도 그렇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궁금한 내용을 자유롭게 생각을 하는데 그 질문에 해당하는 거를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은 컴퓨터 개발을 하잖아요. 컴퓨터 개발을 할 때 PM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PM이라는 사람은 클라이언트는 그냥 자기만의 용어로 막 얘기를 해. 자기만의 용어로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 PM이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 개발자가 이 용어를 알 수 있도록 재해석하거나 이거는 이 코드 이런 걸 찾아서 공부를 해서 코드를 짜면 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개발자는 메인으로 공부한 게 이런 코드 개발이에요. 코드 개발이고 C 언어, 자바 등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면은 이 개발을 하려고 하면은 예, 똑똑해야 돼. 무슨 얘기냐면은 저도 이제 그 여태까지 이제 프로젝트 했던 거가 금융 쪽에 해당하는 거. 그럼 금융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먼저 알아야 되죠. 제 여러분들 배웠던 것처럼 이 용어에 해당한 거, 리스트가 뭔지, 그죠? 뭐 튜플이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죠. 그런 것처럼 금융 쪽 도메인, 여러분들 지질이니까 지질에 해당하는 도메인의 지식을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안 하고서 코드 짜는 거는 정말 뭐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던 개발 역량하고 붙여가지고 개발의 끝을 봐야 되는 거죠. 개발 끝을 봐야 되는데 그 작업이 쉽지가 않은 작업이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만날 때마다 이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이렇게 코드 짜가지고 돌려서 보여주고 이게 맞아요, 의도한 게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 갭을 줄이는 거야. 갭을 줄이는 거고 그러면서 개발자는 뭐 하셔야 돼? 그 도메인 지식에 해당하는 계속적으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개발자는 정말 오래 하다 보면은 똑똑해져요. 여러 가지 도메인들을 막 접하고, 그 접한 것들을 공부하고, 그 공부한 거 가지고 코딩 짜고, 그 다음에 이거 틀렸다 그러면 다시 수정하고, 그런 것도 디버깅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똑똑해집니다. 왜요? 정보력이 많이 습득이 되겠죠. 다른 직군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저런 그 도메인 지식들이 잡다하게 많이 그죠? 습득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죠? 제대로 일하는 분들은. 자, 그래서 이 중간 과정에 해당하는 거가 있다는 얘기야. PM이 그런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데 요즘 PM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옛날에 비해서는. 자, 그래서 질문이 명확하지 않다 하면 구체적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진 데이터로 질문에는 답을 찾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돼요. 아, 이 데이터로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답변을, 그죠? 답을 구할 수 있는지, 솔루션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된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데이터 충분하지 않다 하면 어떻게 된다? 질문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추가로 수집을 해야 된다. 그지? 자, 우리가 원하는 거 아까 뭐였어요? 위에서 봤을 때. 자, 이렇게가 있었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서울에 해당하는 데이터 갖다가 확인이 되는데 마지막에 해당하는 얘는 대구에 해당하는 데이터도 수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질문에 해당하는 거를 쭉 자유롭게 쓰고 자유롭게 쓴 상태에서 이 맨 마지막 거는 이거 비교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지금 서울 데이터밖에 없는데 대구 데이터 수집해야 되구나. 이렇게 그죠?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한번 좀 다듬어 볼 거예요. 질문 좀 다듬어 볼 건데 자, 서울이 가장 더웠던 날은 언제였을까? 얼마나 더웠을까? 이렇게가 자유롭게 우리가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질문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장 더웠던 날에 해당하는 기준을 어떻게 더 잡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리 데이터가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이 데이터 중에 각각의 요소가 세 개가 지금 뒤에가 보이고 있어요. 어떤 게요? 평균, 최저, 최고. 이 중에 나는 평균 기온을 가지고 평균 기온이라고 하는 거는 최저 더하기 최고 이거 더해서 나누기 2 한 거겠죠. 이걸 가지고 뭘 하겠어요? 더운 날짜를 잡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최저 기온에 해당하는 거가 가장 그죠? 높은 날로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최고 기온에 해당하는 걸 가장 높은 날로 하시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해당하는 기준을 좀 잡을 건데 자 우리는 이런 지금 기온 데이터 외에 또 그죠? 더웠던 날에 해당하는 기준은 상식적으로 기온, 습도, 풍속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가 더 있다라고 하면은 얘네들이 다 기준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여름과 뭐 싱가포르의 여름, 그다음에 뭐 그 적도 지방에 있는 어떤 이집트의 여름 이런 거가 다 느낌이 다르죠. 더운 느낌이 달라.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뭐 습도가 좀 있는 상태에서 더운 거. 그다음에 뭐 이렇게 적도 지방에 있는 곳에서는 습도가 없는 거에서 더운 거, 건조한 상태에서 더운 거가 느낌이 틀리죠. 그지? 그래서 그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가 다른 것처럼 여기에서도요. 어떤 특정 기준을 잘 정해야 된다. 그래서 더웠던 날에 해당하는 거를 결정을 할 건데
우리는 현재 가지고 있는 거가 기온 데이터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서울의 최고 기온이 가장 높았던 날로 수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요 세 개 중에 최고 기온이 가장 높은 날을 더운 날로 설정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기상 관측 1에 서울의 최고 기온이 가장 높았던 날은 언제이고 몇 도였을까? 이거 여기가 지금 추가됐어. 최고 기온에 해당하는 게 가장 높았던 날에 해당하는 거와 도, 그지? 이거는 뭐다? 기존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최고 기온에 해당하는 거가 가장 높았던 날짜와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기온을 가져다가 표시를 해주겠다. 누구한테? 질문한 사람에게.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고, 자, 그러면 6.25 전쟁 중에 측정하지 못했던 기간, 실수로 누락이 된 날, 이런 것들은 데이터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질문에는 반영하지 않겠다라고 돼 있어요. 한마디로 이 부분에 대한 건 데이터 없으니까 데이터 빼자. 이 부분의 답변은 못 준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6.25 전쟁 중에 가장 더웠던 날은 언제냐. 뭐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렇고. 자, 그래서 우리는 뭐다? 질문을 해야 된다. 데이터 보고 질문해야 되고, 이 자유로운 질문에 해당하는 것과 데이터에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인지 봐야 된다. 또한, 그렇게 된 것을, 데이터에서, 그지? 적용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PM 역할도 좀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 해결 방법을 구상을 해보실 건데, 우리는 이 날짜와 최고 기온에 해당하는 두 개의 열을 가지고 이 분석을 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선 CSV 파일에 서울의 기온 데이터를 가지고 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제 가져오는 과정을 우리는 거쳤고 그 중에 날짜 지점 평균 기온, 최저 기온, 최고 기온에 해당하는 것과 CSV 파일의 각각의 열 명이에요. 그지? 자, 그 중에 우리는 날짜에 해당하는 거랑 최고 기온에 해당하는 두 가지 데이터만 필요하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 날짜부터 최고 기온에 대한 거 다 있는 걸 빅데이터라고 하게 되면은 그 중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두 가지 날짜 최고 기온 이렇게만 뽑는 이런 과정들 이런 것들을 특성을 가지고 뽑는다고 해서 특성 엔지니어링이라고도 하고 이거는 빅데이터면 이건 스몰 데이터 이제 일부분을 뽑아내기 때문에 스몰 데이터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코딩에서 어떻게 짜야 되는지를 좀 확인을 해 보실 건데, 첫 번째 행에 해당하는 거는 데이터부터 마지막 행에 있는 데이터까지 순차적으로 기온값을 확인한다라고 돼 있어요. 첫 번째 행에 있는 데이터로부터 마지막까지, 그지?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컴퓨터공학 하게 되면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비교하는 거.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중에, 그 기온 데이터가 높은 것만 남기면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비교했을 때,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큰 거를 계속 남기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앞에서 비교 연산자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1번 데이터랑 2번 데이터가 어떤 게 큰지, 그치? 혹은 맥스를 통해서 두 데이터 중에 어떤 게 큰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코딩해서 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이썬 문법에서 기본적으로 배웠던 거가 여기서 활용이 된다는 걸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최고 기온이 가장 높은 날짜의 데이터를 별도의 공간에다가 즉 변수에다 저장을 하고 마지막에 저장된 날짜와 최고 기온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출력하면 답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하면 이렇게 데이터를 읽어온다. 이거 오픈.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최고 기온을 확인한다. 호구문을 통해서 뭐다? 지금 데이터랑 다음 데이터가 어떤 게 큰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최고 기온이 가장 높았던 날짜에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그래서 최고 기온에 해당하는 날짜 그 기온이 가장 높으면 거기에 날짜가 있죠. 날짜에 해당하는 거를 가져온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 거를 저장을 해서 데이터 출력해보자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이썬에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자, 요거는 현재 요거죠. 이제 요 상태인데 여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질문에 해당하는 부분을 조금 추가적으로 코딩을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먼저 최고 기온에 해당하는 데이터 요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자, 로우에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얘부터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그리고 컨트롤 A, 컨트롤 C 밑에다 넣고 컨트롤 V 이렇게 넣으시고요. 자, 넣으신 상태에서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게 포구문 안에 여기고요. 여기고. 자, 이 중에서 로우라고 했을 때 얘는 뭐였어요? 로우 자체가 행 데이터 전체를 뜻하고 있어요. 행 데이터 전체. 여러분들이 처음에 돌리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고요. 자, 현재 로우는 뭐다? 행 데이터 전체라서 날짜, 평균 기온, 자, 에러가 났네요. 에러가 났고, 왜 에러인지를 확인해 볼 건데, 이거 왜 에러냐면요. 잘 했는데, 이 파일이 바뀌면요. 여기, 지금 보이죠? 자, 여기 있죠, 여기? 여기에 봤더니 이게 안 생겼어. 뭐가 안 생겼냐면은, 구글, 마운트가 안 돼 있어요. 구글 마운트가 안 돼 있는데, 이 구글 마운트에 해당하는 거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가 여기에 제가 달아놨어요. 자, 우리가, 밑에다 뭐 이런 것도 많이 달아놨는데 지금 자 여기 보세요. 환경 설정 필수라고 돼 있어요. 환경 설정 필수 이거 돼 있는데 콜앱하고 구글 드라이브 연결하는 코드가 있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아이콘 갖다가 하면은 그죠? 까먹을 수도 있어. 이거 어디 있었지? 까먹을 수 있겠는데 코드상에서 연결하는 게 있으면 안 까먹습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이런 식으로 지금 넣을 거예요. 넣을 건데 한번 해볼게요. 자, 얘부터 여기다 갖다 놓을 거야. 지금 에러가 났거든? 맨 위에는 코드 이렇게 하셔서 위로 올리세요. 올려서 여기다 넣어보세요. 어디 이게 지금 드린 거 이거요. 이거 여기다 넣으세요. 자, 이렇게 넣게 되면은 얘는 뭐냐면은 이 구글 드라이브를 코드로 연결하는 거. 이거 누른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실 거예요. 노트북에 구글 드라이브 파일에 액세스 허용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어떤 계정으로 로그인할 건지 물어보는데 저는 이 계정.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계정 선택하시고 밑으로 쭉 내리면 허용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허용하시고 그러면 코드가 돌면서 여기에 구글 드라이브가 연결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교재는 주피터 노트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콜앱으로 하고 있어서 얘가 필수 코드예요. 필수 코드. 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마운트가 됐다고 하면은 여기에 떠야 되는데 빨리 안 떠요. 빨리 안 뜨니까 요 두 번째 있는 갱신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 드라이브라고 뜨실 거예요. 이게 되셔야 밑에 게 동작을 합니다. 이게 되셔야 밑에 게 동작한다. 자, 여기까지 잘 되셨으면 숫자 7 입력해 보시죠. 여기까지 해보시고요. 네. 사무실이 좀 많이 더워서 자, 여기까지 되시면 숫자 7. 안 되면은 어디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네, 잘 되셨나요? 네, 그러면은요, 여기 지금 동작이 되셨으면 코드 하나 눌러보시고요. 코드 한번 눌러보시고, 자, 느낌표 pwd 이렇게 한번 해보실 건데요. 이 pwd라는 명령어는요, 우리가 운영체제 중에 윈도우 10, 11 이런 거는 아실 거고, 맥북 OS도 아실 건데, 리눅스 OS예요. 리눅스 OS에 이 WD에 해당하는 게 워킹 디렉토리, 그래서 일하는 폴더를 뜻하는 거고요. P라고 하는 거는 이게 현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일하는 경로가 어떻게 되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 워킹 디렉토리의 약자예요. 그죠? 그래서 느낌표는 일단은 이거는 원래는 이렇게 이제 cmd라는 여기에서 쳐야 되는 명령어거든요. 이렇게 검은 화면 여기서 쳐야 되는 명령어인데요. 여기 셀에서 입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의상 어떤 거? 원래는 이 cmd라고 하는 검은 화면에서 쳐야 되는 명령을 이 코드 셀에서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편의 기능입니다. 편의 기능이고요. 느낌표. 자, 그 다음에 pwd는 p 자체가 프린트고요. 그 다음에 w가 워킹, 그래서 일한다. d가 디렉토리의 약자예요. 디렉토리는 폴더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폴더, 그죠? 이거는 워킹, 일하는, 이거는 프린팅 해주라. 자, 현재 일하는 곳을 좀 알려줘. 현재 디폴트 경로 이거 알려줘. 이렇게 했더니 뭐라고 나왔냐면요. 이 컨텐츠라고 하는 곳이래요. 그럼 여기 땡땡을 올려가시면 요 부분이 뭐다? 디폴트 경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요 밑에다가 하나를 또 추가를 시킬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누르고 B 눌렀어요. B가 백이에요, 백. 여기 밑에 코드 셀이 생성이 돼요. 그지? 혹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백, 그죠? 뒤에다가 하셔도 되고 얘를 눌러주셔도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코드 셀을 하나를 더 만들었고요. 여기다가요, cd라는 명령어를 입력을 하실 거야. 얘도 원래는 느낌표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호환이 잘 돼요. 그치? 리눅스 안에서도 되고 그 다음에 콜앱에서도 이거 다 인식하기가 되게 쉬워요. 이거 느낌표 없어도 인식은 합니다. 이렇게. 그죠? 네. 이거는 느낌표 있어야 되고, 그죠? 있어야 되고, 얘는 느낌표 없어도 동작해요. 그래서 cd라고 하는 명령을 이렇게 입력하는데 아까 이 부분이 있었죠. 이 부분. 그지? 이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는 3장이 왔어요. 3장이 왔다는 얘기는 여기 이렇게 그지? 검색을 해서 3장 경로를 한번 가볼 거예요. 컨트롤 F로 220119 이렇게 23이죠. 23. 자, 이렇게 왔는데, 앞에서는 몇 장이었어요? 2장이었죠? 유닛 공투였는데, 이제는 유닛 03. 두 개 파일이 달라요? 어, 이, 몇 장을 기준으로 달라지는지 모르겠는데, 달라지더라고요. 달라져서, 요 경로에 해당하는 거를 맞춰서 하셔야 돼요. 그지? 그래서 왜 다르냐? 그 조건 설정에 해당한 거 달라요. 한마디로 2013년까지 어떤 거는 2014년까지 뭐 이렇게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거 선택하셔서 땡땡땡 그죠? 선택해서 경로 복사를 하셔서 여기다가 홀드한표 하고 집어넣었어요. 홀드한표 하고 집어넣게 되면 이 밑에 있는 격처럼 이렇게 확인이 될 건데 이 뒤에 폴더명까지만 여기까지만 하시죠. 여기까지만 하시면 자 이렇게 실행해 보세요. 사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잘 되시면 숫자 8 입력해 보시죠. 이거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게 이제 경로 설정에 해당하는 거야. 그 구글 드라이브 경로 설정. 콜앱에서 구글 드라이브 가가지고 데이터 가져오는데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로로 쓰세요. 여기는 제가 폴더명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러분들의 경로명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죠. 파일에서 땡땡땡 하셔서 경로 복사 그죠? 이렇게 해서 가지고 실행이 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거야. 지질학에 해당하는 데이터도 아마 많을 거거든. 용량이 클 거거든. 혹은 이제 로컬 컴퓨터에서 돌리는 거 말고 콜앱에서 돌릴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왜요? 콜앱이 로컬 컴퓨터보다 성능이 좋을 거니까. 그치? 자, 요거는 제가 시간을 좀 넉넉하게 드릴 거예요. 이거 연결이 되셔야 이 다음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시면 되셨다고 얘기를 좀 해주세요. 좀 상권님은 하셨고 나머지 분들만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확인이 되셨으면은 자 진행을 할 건데 자 이렇게 이제 CD라고 하는 거를 했으면 그죠? 했으면 PWD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어디다? 요 뒤에다가 얘 갖다 해볼게. 이렇게. 확인했더니 원래는 컨텐츠였는데 cd, change 디렉토리의 약자라고 했어. change 디렉토리. C에 해당하는 게 change고요. D에 해당하는 게 디렉토리예요. 자, 그래서 이건 뭐예요? 변경해줘. 뭐를? 폴더를. 그 폴더 변경해줘의 의미고요. 정상적으로 폴더가 변경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밑에는 이제는 얘만 쓰시면 돼요. 서울이라고 바로 이렇게만 쓰시면 됩니다. 왜요?
디폴트 경로가 여기니까. 여기서 데이터만 또 가져오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정상적으로 이제는 동작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가져가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여기까지. 그죠? 요거 수정했습니다. 여기 경로 긴 거를 파일명으로만 그죠? 이렇게 이제 작성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는 이제부터는 교재랑 동일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나왔고요. 얘도 똑같이 이런 것들 빼고, 그죠? 서울.csv까지, 그죠? 지금 이거 그대로 복사한 거랑 똑같겠죠? 자, 이렇게 되셨으면은, 여기에 집중할게요. 여기에 여기에 집중할 건데. 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거 해볼 건데,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거 뭐냐 하면은, 이 서울.csv라고 하는 거에 요 부분이 마이너스 1. 자, 여기가 0번지,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이거는 양수 인덱싱 할 때. 그 다음에 반대로,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여기가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5.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 최고 기온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가져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우리가 여기를 1이라고 한번 해볼 거야. 1이라고 하는 거는 예죠. 그죠? 날짜에 해당하는 게 1입니다. 그래서 1이 잘 나오는지를 확인. 자,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렇게. 1에 해당, 1이 아니고요. 0이겠죠? 이 인덱스 번호 0번부터 시작이니까 0을 하셔야 되겠다. 다시 0으로 하세요. 0으로. 자, 0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요. 데이터가 이렇게 날짜 데이터 나오시면 돼요. 날짜 데이터만 나오시면은, 아하, 이게 어, 이 부분이구나. 그치? 날짜에 해당하는 이 부분의 데이터가 쭉 나오는구나. 이거고요. 반대로 최고 기온을 할 때는 0, 1, 2, 3, 4죠. 4로 한번 더 해볼게요. 4로. 여기를 4. 자, 이렇게 하시면, 예, 데이터만 이렇게 쭉 나온다. 쭉 나오는데요. 이 데이터 다 돌고 난 다음에 마지막 데이터 이런 것들만 좀 볼게요. 정상적으로 이 최고 기온에 해당하는 데이터 가져와지는지. 자, 네, 끝났고요. 자, 끝난 상태로 맨 나중 거를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할게요. 자, 비교를 이렇게 쭉 했더니 데이터가 이 부분에, 네, 네, 여기 지금, 20 이렇게, 마이너스 1.1 뭐 이런 게 나오는데, 데이터가 이게 아닌가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3장 거를 한번 볼게요. 지금 2장 거 켜놓은 것 같고요. 유닛 2 말고 3장 거. 그래서 이렇게 3장에 해당하는 서울.csv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열어봤고, 이 맨 끝에 데이터가 맞아야 돼. 그치? 맨 끝에 데이터를 봤더니, 지금 맞죠? 아까 데이터 유닛 2랑 지금 데이터가 달라요. 그치? 유닛 2랑 달라요. 이거 2019년도 1월 17일까지가 있었는데, 유닛 02는 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유닛 02는 2018년도 3월 28일이죠. 그래서 데이터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죠? 예, 각각의 이 폴더에 해당하는 거 맞춰가지고 호출하시라고 했어요. 3장이면은 이걸 3장으로 맞춰서 하셔야 정상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 3장에 해당하는 서울.csv 파일을 정상적으로 잘 가져왔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확인이 끝나셨고 자, 그러면은요, 여기를 4로 하셔도 되고요, 마이너스 1로 하셔도 돼요. 되는데, 자, 여기다가 타입을 한번 찍어 볼 거예요. 타입을, 요거는 그대로 두고, 타입을 여기다가 찍어 보세요. 타입을 찍어 보시면, 이게 무슨 데이터 타입이다? 스트링일 거야, 스트링. 보이시죠? 스트링 타입이라고. 자, 이렇게 스트링 타입이라고 하게 되면은 평균이나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없어요. 왜요? 문자 데이터의 평균 어떻게 해? 못하잖아요. 그래서 실수로 바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최고기온 데이터는 숫자 값이 아닌 문자열이에요. 현재 문자열이기 때문에 값을 더하거나 크기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타입에 해당하는 걸 통해서 어떤 데이터 타입인지 이제 확인이 됐고, 이런 데이터 타입에 해당하는 것 중에 소수점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소수점이 있는 실수로 변경을 하셔야 된다. 그럴 때 쓰는 함수가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죠. 그지? 그래서 우리가 코드 중에
이거 이제 확인이 됐으니까 코드 중에 네, 자, 여기다가 플롯이라고 이렇게 바꿀 거야. 플롯이라고 데이터를 형변환을 하자. 그죠? 이 부분에 데이터를 형변환을 할 거고요. 자, 그러면 로 4에 해당하는 게 최고 기온이고 최고 기온에 해당하는 거를 다 뭘로 하자? 실수로 변환을 하자. 변환을 한 거를 로에 4에 다시 집어넣는 거야. 변환해서 집어넣자 이 얘기예요. 변환해서 집어넣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 교재가 계속 마이너스 1로 할 거니까 이 부분도 마이너스 1로 합시다. 마이너스 1, 여기도 마이너스. 나중에 헷갈릴까봐 지금 그냥 마이너스로 해드리는 겁니다. 저는 괜찮은데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나중에 헷갈려요. 자, 그래서 로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거 정상적으로 뭐가 됐는지 확인, 타입을 통해서 형변환이 됐는지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렇게 해서 프린트 구문을 여기다 달아줄게요. 자, 이렇게 달게 되면은 결과가 이렇게 플롯 데이터 타입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우리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를 지금 플롯으로 이렇게 잘 했다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어요. 아실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그죠? 뭔가가 에러가 떴네요. 에러가 떴어요. 에러가 떠 있는 이유는 그죠? 뭔가가 바꿀 수 없는 게 있다라고 돼 있는데 바꿀 수 없는 데이터가 뭐래요? 빈 셀은 플롯 데이터형 못 바꾸지. 그지? 그래서 그냥 출력했을 때는 이렇게 출력을 했을 건데 이런 데이터는 플롯으로 못 바꾼다 이런 얘기야. 한마디로 빈 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데이터가.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빈 셀 때문에 에러가 나더라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1950년도 9월 1일부터 빈셀이기 때문에 밸류 에러라는 걸 만나보실 수가 있더라라고 그 에러 메시지가 보이고 있다. 자, 이렇게 보이고 있고 이렇게 된 거를 이제 해결을 하셔야 돼요.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오류를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지를 확인해 볼 건데 빈셀에 해당하는 거를 특정 값으로 넣어 보겠다. 그지? 대체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고 기온에 해당하는 거 아주 나오기 힘든 작은 값 마이너스 999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 데이터에는 그죠? 우리가 조건 처리에 해당하는 거에 의미가 없는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최고 기온에 해당하는 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999에 해당하는 것 자체도 나올 수 없는 이런 온도 데이터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빈 셀을 대체합니다. 저 코드로. 자, 여기 이제 쭉 나오는 것 중에 if라고 하는 거가 좀 있어요. if. 그지? 만약에 이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최고 기온에 해당하는 거가 빈 셀이면, 빈 셀과 같으면 뭐라고 하래요? 마이너스 999의 수치 데이터로 대체하자. 그지? 이렇게 집어넣어줘. 이런 얘기. 한마디로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어떻게 바꾸자? 숫자 999를 넣어줘. 그치? 이렇게 빈 셀일 때는 999 넣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현재 자 여기 그대로 가지고 와서요. 여기 그대로 가져와요. 컨트롤 A, 컨트롤 C 밑에다 넣은 다음에 자 우리가 여기를 지울 거야. 지우시고 확인을 했으니까 if를 여기다 달 건데 자 if 이렇게 달 거예요. 자 if 이렇게 달 건데 자, 위치 잘 보세요. 이거 밑에 있어요, 지금. 자, 형변화는 밑에 있어요. 밑에 있고. 자, 얘부터 처리하고 있어요. 이거. 만약에 로우의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거가 뭐와 같으면 빈셀하고 같으면 얘도 주의해야 되는 거는 두 개. 예, 같으면은 두 개입니다. 프로그램에서.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로우의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999를 넣어줘. 그치? 이렇게 대체해서 넣어줘.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돌면서 어떻게 확인돼요? 데이터 하나 넣고 데이터 빈 셀 있으면 999, 마이너스 999를 넣고 자, 그거를 가지고 뭐요? 형변환을 해서 다시 집어넣죠. 이 얘기죠. 자, 그렇게 한 거를 프린트, 그죠? log 이렇게 한번 찍어보자. 그러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1950년도 그 다음에 아까 데이터가 누락된 2010 몇 년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개가 누락이 돼 있었죠. 그 데이터에는 다 뭐가 들어간다? 마이너스 999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Shift 엔터 돌려보시면 이제는 에러가 없이 해결이 될 거예요. 그렇죠? 해결이 될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 앞에 0, 1, 2, 3에 해당하는 거는 앞뒤로 이렇게 홀다운표가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서 문자 열 데이터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 자, 뒤쪽에 들어가 있는 거는 형변환이 돼서 어떤 데이터다? 실수형 데이터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죠? 예, 보이시죠? 자, 여기에 얘네들이 뭐다? 다 문자 열형 데이터고 뒤쪽에 해당하는 얘는 실수다. 그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확인이 되더라. 에러가 안 나기 때문에 1950년도 그다음에 누락된 곳도 마이너스 999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지? 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컨트롤 F 마이너스 999 그지? 이렇게 찾아주시면 그죠? 여기 이제 보이죠? 자, 여기 2017년도 10월 12일 있죠? 이때 마이너스 999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네요. 그지? 자, 그래서 이 위에 앞은 왜 안 보여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요. 1950년도 데이터는 이게 이 콜앱에서 다 보여주기가 힘들어서요. 아마 잘렸을 거예요. 여기. 자, 메뉴에 이제 올라갔습니다. 요 결과 아웃풋 창에서 메뉴에도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자, 스트리밍 출력 내용이 길어서 자, 마지막 5,000줄이 삭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위쪽에 5,000줄이 삭제된 거예요. 그죠? 5,000 행이 삭제된 걸 똑같아요. 그래서 이 영역에 뭐요? 1950년대가 있을 건데, 지금은 아웃풋 창에서는 없다. 실질적인 내용에는 있다. 그치? 실질적인 내용에는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데, 이게 내용에 보여주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죠? 그래서 콜앱에서만 그래요. 이 주피터 노트북에 해당하는 이 곳에서는 실제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자열을 실수로 변환하는 것까지 데이터를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최고 기온이 가장 높았던 날은 언제고 몇 도였는지를 알아볼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얘네들에 해당하는 작업들을 무슨 작업을 했다라고 하냐면요. 데이터 전처리를 했다고 해요. 혹은 이런 것들을 클렌징 작업이라고도 해요. 그지? 뭐 핸들링이라고도 하고. 자, 이런 걸로 불리고 있어요. 데이터에 해당하는 걸 봤더니 데이터 자체가 머신을 돌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면 머신을 돌릴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것들을 데이터 전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처리, 그러니까 기계가 동작한 거 처리고 그 전에 해야 되는 작업을 전처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데이터를 전처리를 끝내놨고, 데이터가 이렇게 전처리가 끝냈기 때문에 우리의 질문에 해당하는 걸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지? 그래서 이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은 데이터 전처리가 거의 뭐 70이고,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하는 게 30이다. 뭐 그 정도 수준이에요. 한마디로 데이터 전처리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힘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우리는 이제 데이터는 만들어 놨으니까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에 질문, 최고 기온에 해당하는 거가 언제 높았는지, 몇 도였는지 이런 것들, 그 데이터 중에 가장 큰 값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하시려면 탐색과 비교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기준에 되는 값을 먼저 설정하고 기준값과 새로운 값의 비교 그렇게 한 다음에 더 큰 값에 해당하는 거가 나타나면 기준값을 업데이트 그래서 여기 1이 있고 여기 2가 있어. 그러면 이거 둘 중에 2가 크네. 그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에서는 그 기억 공간을 이렇게 해요. 1, 2 값이 들어왔을 때 2가 커. 그럼 여기다 쳐져. 그지? 그 다음 데이터, 그죠? 그 다음 데이터 3이야. 그럼 뭐야? 2와 3을 비교했을 때 3이 커요. 그러면 요거를 3으로 업데이트. 그죠? 3으로 해. 자, 그 다음에요. 4가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돼? 3하고 4하고 비교했더니 4가 더 크네. 4로 업데이트. 이렇게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예요. 그지? 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값에 해당하는 걸 저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최고값에 해당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저장하는 변수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우리 좀 열심히 또 공부하고 왔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가, 이 다음에 해당하는 미션을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시 3분인데, 2시 5분이라고 생각하시고, 2시 20분까지 쉬었다가 오도록 하죠.